통풍이 있는 분들은 이 음식을 꼭 드세요. 안녕하세요. 정세현 아이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20, 30대 젊은 나이에 통풍 진단을 받는 분들이 요즘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요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관절에 쌓여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에요. 요산 결정체의 그 모양 자체가 뾰족하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주로 아래쪽, 그러니까 저기 발가락 관절까지 내려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 빈도수가 가장 높습니다. 경험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걷지도 못할 정도로 발가락이 퉁퉁 붓고 아파서 보행도 힘들기 때문에 좋아하는 운동이나 여행도 못하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질환이에요. 그럼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이란 무엇이냐? 요산은 우리 몸속의 세포가 수명을 다한 뒤에 유리된 핵산의 구성 성분인 퓨린이라는 물질이 간에서 분해되면서 생기는 최종 대사산물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요산이 생기는데요. 보통은 콩팥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배출 속도가 느려지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생성이 되면은 혈액 속의 요산이 정상보다 높은 고요산 혈증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 어느 순간 관절에 탁 걸리면서 급성 통풍 관절염이 발생하는 거죠. 통풍에 걸렸던 기왕력이 있거나 현재 통풍을 앓고 있는 분이라면은 퓨린이 많은 음식부터 일단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술과 고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통풍을 부자나 귀족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예요. 최근에 젊은 남성분들에게서 통풍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헬스를 하면서 근육을 만든다고 닭가슴살을 막 1kg씩 갈아 마시는 식의 식단을 하는 것이 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단백질 섭취가 근육 생성에는 도움이 되었을지언정 대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그 요산 같은 찌꺼기를 처리할 능력이 뒷단에서 받쳐두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통풍은 특별히 퓨린이 많은 음식을 섭취해서라기보다는 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콩팥 기능이 저하되거나 또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요산 배출이 느려짐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통풍에 걸리면은 일단 술, 고기를 비롯해서 고기 국물, 멸치, 고등어, 오징어 등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많아지는데요. 반대로 먹으면 무조건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과일인데요. 바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거 하고 레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옷도 레몬 색깔하고 딱 맞게 입고 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레몬이 식탁에 나올 때가 생선을 먹을 때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육류가 주식인 외국에서는 레몬을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주 먹는 이 레몬이 혈중 요산 수치를 조절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에 7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이 연구에서는 통풍이 있는 사람, 아직 통풍은 없지만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 또 통풍도 없고 요산 수치도 높지 않은 사람,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6주간 물에 레몬을 짜서 넣은 레몬 워터를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6주 후에 다시 평가를 했더니 세 그룹 모두에서 요산 수치가 감소하고요. 또 소변에서는 pH가 높아지면서 알칼리성이 되고 콩팥 기능을 반영하는 사구체 여과율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도에 또 다른 연구에서는 레몬을 가지고 사람하고 쥐를 대상으로 동시에 실험을 진행했었는데요. 고요산 혈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매일 이 한 개의 레몬을 짜서 레몬 워터나 레몬 주스로 마시게 했고요. 쥐한테도 요산 수치를 높인 후에 그 쥐 몸무게에 맞게 줄인 양만큼 레몬즙을 먹였어요. 그리고 6주 후에 결과를 측정했는데 사람과 쥐 모두 경우에서 이 요산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레몬이 이런 효과가 있는 주된 기전은 우리 몸속에서 탄산 칼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미네랄 중에서 칼슘은 요산과 결합을 해서 혈액 속에서 요산을 용해시키는데, 이로 인해서 혈중 요산 수치가 감소하고 또 혈액 또한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레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러한 효과를 이제 보이게 되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레몬 속에 풍부한 비타민 C와 또 구연산이라고 하는 시트르산이에요. 시트르산은 칼슘의 결정화를 막아서 요로 결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통풍뿐만 아니라 결석으로 고생하는 분들께도 좋고요. 또 이 레몬 속의 비타민 C는 간에서 독소를 중화하는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효소가 있거든요. 이 효소의 생성을 돕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레몬을 먹으면 요산 수치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결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또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쌓이는 독을 몰아내는 작용을 하게 돼요. 레몬은 감귤류 과일인데요. 감귤류는 모두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귤에는 없고 이 레몬과 라임에만 주로 들어있는 아주 독특한 폴리페놀이 있어요. 에리오시트린이라고 하고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중성지방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지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밥, 빵, 면, 떡을 많이 먹는 한국인의 경우에는 중성지방이 쉽게 쌓일 수가 있고, 이것이 지방간이 되면서 간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레몬을 적절히 섭취하면은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레몬에서 나는 이 진짜 이 향긋한 냄새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주로 이 레몬 껍질에 있는 오일 성분에서 나는 향인데요. 디리모넨이라는 휘발성 성분이고요. 요즘에 이 디리모넨이 만성염증을 억제하고 또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유방암 진단을 받은 43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6주 동안 매일 2g의 리모넨을 복용케 했더니 유방 종양세포의 발현이 약 22% 현저하게 감소하더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레몬은요, 유방암 환자분들께도 추천드리는 과일인데요. 리모넨을 추출해서 먹는 것은 별로 권해드리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레몬으로 직접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해요. 와, 레몬에 이렇게나 좋은 효능이 많다니. 오늘은 이 레몬의 재발견 시간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레몬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또 주의할 점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